잠깐 졸업생들이 잠깐 와서 미안합니다. 자, 이어서 로그 함수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의 등장 배경은 뭐 간단하죠. 이거의 뭐다? 역함수다. 그 결과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x제곱에 대한 역함수니까 당연히 a의 x제곱에 대한 역함수로서,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형태로 우리가 등장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가 가운데에 등장할 것이고요.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이 y는 로그 a의 x가 그려질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원래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라고 y는 로그 a의 x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겠죠? 자, 지수함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반대로 갖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지수함수는 치역이 0보다 크다예요. 그쵸? 근데 그 치역 대신에 정의역이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대신 실수 전체가 됩니다.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얘가 여기서부터 슉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완만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체가 될 거다. 점근선이 있을 거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냥 쭉 감소해서 결국 실수 전체를 다 커버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집합에 대한 범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밑에 따라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가 결정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건 증가 감소는 우리가 그래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점근선,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누구예요? x축, 그쵸? y는 0이었죠. 그래서 얘의 점근선 누구? x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처음에 말했다시피 y는 ax제곱이 역함수다 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역함수다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성질이라는 게 점근선 말고는 딱히 대단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평행이동을 지나게 됩니다. 자, y는 로그 a의 x라는 애를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겠죠? y는 b 로그 a의 cx 더하기 d 더하기 2 이렇게 변형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변할 수 없는 것은 누굴까요? 지수함수에서 마찬가지로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변하지 못하는 값이 있는데 누구예요? b입니다. 얘는 뿔마 1만 가능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 B가 의미하는 건요? 당연히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의미하겠죠? 평행이동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그럼 C와 E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도 개수처럼 생겼는데 이상하다. 얘가 둘 다 Y축 방향으로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로그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을 로그 2의 2라고 써도 똑같이 1이라는 거죠. 근데 로그끼리 더하면 얼마야? 곱하기죠. 그래서 x에 개수 붙는 건 전혀 신경 쓸 바이 아니다.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대상이 있어요. 이게 로그 함수라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전에 교재에 썼었나? 58페이지 오른쪽 아래에다가 좀 써보세요. 근데 그때 썼는지를 잘 모르겠어. 아, 근데 어차피 그 교재 다 달라졌지? 로그 A의 X와 로그 A 세제곱의 X 세제곱은 같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밑과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나가서 분자가 되잖아. 그치? 분자 분모가 되잖아? 약분이 되죠. 자, 근데 얘는 같지 않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얘는 누구랑 같냐면 로그 A의 절대값 X랑 같게 돼요. 왜냐면 X에 지금 여기 X 세제곱 우리의 진수 조건에 따르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깔리죠? 맞아요? 이것도 0보다 크다라는 게 깔리죠? 맞아요? 근데 X제곱이 0보다 크다와 X세제곱이 0보다 크다는 달라요. X세제곱이 0보다 크려면 그냥 실제로 그냥 X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X가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둘 다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그 A 제곱의 X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양쪽 방향으로 다 솟구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얘의 그래프예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일반적으로 B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B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데 선생님 A 세제곱에 X 세제곱이면 어차피 B가 안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야. 왜냐면 로그에서는 얘랑 얘가 다 같다라고 말했거든. 근데 함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바로 정의역이란 말이죠. 근데 얘랑 얘는 정의역이 달라요. 그게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얘네들은 달라요. 정의역이. 얘는 0만 아니면 되고요.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쟤는 하나짜리인데 요거는 하나짜리죠? 하나만 있잖아? 두 개짜리가 됩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거를 좀 신경 써달라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점근선이 유일하게 요거에서 그나마 좀 중요한 주제 같잖아. 그치? 근데 그 점근선은 뭐냐면 cx 더하기 d가 0이 될 때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진수 부분, 맞죠? 진수죠, 진수.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x가 0이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지. 이 진수가 0이면 거기가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것까지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당연히 밑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이제 증가와 감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최대랑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다른 거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수 함수의 그래프랑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렇죠? 크게 다르진 않다. 역시나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그냥 가볍게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만.
밑은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그릴게요. y는 로그 ax,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그려지죠. 아, 이거 안 썼다. 얘는 1,0을 반드시 지납니다. 왜냐면 진수가 1이면 반드시 0이 되거든. 그쵸? 1,0 지나는 거 아까 안 썼네요. y는 로그 ax, 밑이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얘를 적당히 이동을 해야겠죠? 첫 번째 평행 이동하는 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요. 여기다 쓰면 좀 그렇죠? x축 대칭 이동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써지는데 이걸 우리가 로그 a의 x분의 1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더불어 로그 a분의 1의 x라고 써도 전혀 지장 없는데 보통은 얘 또는 얘로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은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쓸 수는 있다. 알았죠? 마이너스를 진수에다 붙이든 진수에 붙이든 밑에 붙이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얘는 저 대칭 이동한 걸 합친 거죠. 식은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그려져요?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사실 좀 힘들잖아? 그래서 x축 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각각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란 건 x축 대칭 이동하고 다시 y축 대칭 이동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도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집어넣을 수 있죠. a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그냥 대칭 이동이라고만 써있는데 그거에 따른 그래프 개형 좀 그려놔줘요. 그러니까 58페이지에다가 개형 좀 그려놔줘요. x축 대칭 이동하면 이거고 식은 얘다. 식은 써있으니까 그래프 개형만이라도 좀 그려주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프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역함수입니다.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하면요.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럼 역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게 돼요. 역함수와의 이제 관계. 그래서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지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교점들은 어디에 있어요?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가 지수 함수고요. 얘가 로그 함수일 때 그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역함수 관계라면. 근데 이게 역함수와의 교점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주로 묻는 주제가 누구냐? 이거죠. 방학 동안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같이 풀어왔던 친구들은 많이 봤겠지만 많이 묻는 문제 이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과의 교점. 이 직선과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칭인 도형의 교점은 도형 간의 교점은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대칭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대칭이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로그 함수와 이거를 원점 대칭한 직선이 있다고,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y는 x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얘랑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와 이 로그 함수도 y는 x 원점 대칭이고, y는 x라는 것도 얘 스스로가 원점 대칭이에요. 모든 y는 a, x 형태는 반드시 원점 대칭입니다. 그렇게 대칭인 애들끼리 만나잖아? 그럼 그 점들도 그 대칭성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왜 등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반드시 y는 x의 대칭인 도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직선 스스로가 y는 x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 교점들 있죠? 이 교점들 간에 y는 x 대칭이라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 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더불어 얘가 a, b면 여기가 b, a가 된다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대칭인 도형 간의 교점은 대칭이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이게 센에서는 이 정도 레벨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이게 C단계밖에 없거든? C단계 있나? 없는 거 없었나? 네, 이거에 준하는 게 아예 없네. 센에는 없는데 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형 주제에 많이 등장하는 거라서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점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선과 지수함수, 직선과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점은 못 구하거든? 교점은 구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려주냐면 만약에 내가 요 점 하나만 알려주면 얘가 반드시 나온다는 건 엄청 큰 힌트예요. 이게 쉽게 나오는 힌트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인 도형 간의 교점은 대칭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이제 나오는 주제인 거죠. 말했다시피 센에서는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좀 심도 있게 물어보는 주제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학교들이 어찌됐든 모의고사형 문제들이 거의 필수인 곳이니까 이런 주제 또한 좀 기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프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요령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떤 예시를 두지 않는 한 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보면서 좀 이야기하는 걸 하죠. 교점 내가 직접 구할 수 있지 않냐고? 못 구해요. 그러면 그 미지수를 넣고 교점을 나타낸 건 교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애랑 y는 x제곱 이거 교점 구할 수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인수분해하면 적당히 나오겠죠. 맞아요? 그렇잖아. x제곱은 x 플러스 2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교점이 2랑 마이너스 1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구할 수 없는 개념은 누구냐면요. y는 잠시만. 이의 ax제곱과 y는 로그 2의 bx. 이게 교점이 있다. 여기에서 a랑 b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못 표현합니다. 표현을 못 해요. a와 b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없어. 못 해요. 나누지 못합니다. 알았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못 구한다라는 건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 두 번째는 힌트가 조금 더 여러 개 있어서 교점을 연립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능은 아니고요. 평가원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의 x좌표를 ft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는 거지.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건 뭐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수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 지수 방정식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 뭐 간단해요.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거죠. 2의 x제곱과 2의 x제곱과 2의 t제곱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하면은 정확하게 마이너스랑 플러스 1 하면은 네, 이거 인수분해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이거 부호 바꿔야겠다. 부호는 바꾸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 2의 x제곱에 2의 t제곱 플러스 1과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가 0 되는 것과 이것과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딱 이런 경우에 대해서 x는 이제 0 대입하면 이거 성립한다 라고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대입하는 거는 구할 수 있어요. 대입하는 건. 알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입이 아닌 경우 또 대입하는 경우가 뭐가 되냐면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되는 거랑 y는 x 마이너스 1 이거 교점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지? x 마이너스 1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 어떻게 구하지? 할 때 뭐야 이거 x에 1 대입하면 둘 다 0 되네? 이거는 된다고. 이거는 돼요. 이거 되는데 이게 아닌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잠시만요. 이거 근래에 시험을 봤던 학교가 이거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게 x-a제곱 더하기 5분의 잠깐만 y는 로그 2의 x-3 플러스 4라는 애랑 y는
2의 x-4제곱 플러스 3. 이거에 교점 구해달라고 했거든? 구할 수 있어요? 둘의 교점 구해달래. 그럼 이게 로그 2에 이게 문제였어요. 실제 문제입니다. 이거 교점 구해달래. 이거 어떻게 풀어? 밑에 갈게? 아니지. 어떻게 로그랑 지수인데. 이거 못 푼다고. 근데 이게 돼요. 엑셀 딱 4 집어넣으면 0 더하기 4는 1 더하기 3 돼서 성립합니다. 되죠? 그쵸? 그리고 신기하게 무슨 일이 벌어요? 4 대입했더니 4죠. 뭐야? y는 x 위에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누구? x에 5 대입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4라서 5죠? 근데 여기도 딱 5 대입하면 2 더하기 3이라 5됩니다. 네, 딱 교점 2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건 된다고. 근데 이거를 푼다? 이건 불가능해요. 알았죠? 좀 괴롭히는 용도야. 실제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학교는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는데 괴롭히는 용도예요. 못 구합니다. 알았죠? 대입 말고는 안 돼요. 대입으로는 할 수 있다. 근데 대입으로는 구할 수 있게끔 숫자를 좀 안배해놔요. 안배해놓기 때문에 그거는 눈치껏 해야 됩니다. 눈치를 못 채면 그건 틀려야 돼요. 그건 굳이 할 수 없다. 알았죠? 이거는 명확합니다. 바바바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그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로그함수의 좀 특징적인 일, 나머지는 좀 무난합니다. 사실 상에 해당하는 주제도 별로 없고요. 나머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로그의 의미를 좀 담은 주제가 2개 있다면 하나는 43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y는 로그 a의 bx 에 대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렸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1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0보다 작대요. 그렇구나. 뭔 말이지? 그럼 1을 대입하면 얼마야? 이거 로그 a의 b죠. 이 로그 a의 b가 0보다 작다는 의미있네. 맞지? 로그 a의 b가 0보다 왜 작아? a는 1보다 크잖아. 그쵸? b가 1보다 작은가 봐.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로그의 크기에 대한, 밑과 진수의 크기에 대한 부호관계. 기본적으로 로그는 무리수가 태반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기에 대한 관념이 잘 안 잡혀 있는데 그걸 그래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걸 물었냐면 결과적으로 로그 b의 ax의 그래프를 물었다는 거죠. 로그 b의 ax의 그래프를 물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문제에 따르면 1에 대한 범위를 따져야 되는데 1을 대입하면 로그 b의 a는 1보다 커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여전히 0보다 작겠다. 왜냐면 얘랑 무슨 관계니까? 그렇죠.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얘가 1보다 크다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알 수 있겠지. 하지만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로그 b의 a는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게 2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중2라고 적혀 있는데 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밑과 진수의 크기에 대한 부호 관계,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해서 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거와 비슷하게 나오는 게 451번인데 a, b, 1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로그 a의 a분의 b, 로그 a의 b, 로그 b의 a, 로그 a의 b분의 a. 좀 잡다한 애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를 물어봤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밑이 얘 빼고는 싹 다 a니까 로그 ax의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그러면은 이 로그 a의 b라는 값은 내가 어떻게 인식해 주는 게 중요할까? 어떻게 인식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까? 내가 뭐 a랑 b를 적당히 대입해봐? 나쁘진 않아요.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좀 관련 있는 걸로 대입하면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a랑 이 로그 a의 b. 얘 그래도 제일 깔끔해 보이지 않니? 얘네들 중에? 이거 이상한 거 달려있잖아. 그렇군. a랑 b를 찍어봐야 됩니다. 자, a랑, 어쨌든 여기가 1이라는 건 명확하죠? 1,0 반드시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여기다 a 대입하면 얼마야? a 대입하면 얼마예요? 로그 a는 얼마야? 네,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 b를 대입하면 얼마야? 요 점이 바로 로그 a의 b예요. 근데 로그 a의 b가 1보다 어때?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지 과정을 그냥 생각만 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프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그랑 지수는 무리수가 대부분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래프에 대입을 해야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적당히 대입해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게 돼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얘랑 얘는 아까 무슨 관계라 했어요? 역수관계를 했죠? 역수관계라는 건 하나가 1보다 작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b의 a가 여기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제일 큽니다. 선생님, 얘랑 얘는 크기를 아직 모르잖아요. 자, 한번 보죠. 로그 a에 b분의 a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 나누기는 진수에 있는 나누기는 어떻게 돼요? 빼기가 되죠. 1에서 로그 a의 b를 빼면 어때요? 여전히 1보다 작습니다.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그쵸? 두 번째, 그러면은 로그 a의 a분의 b는 로그 a의 b-1이야. 이건 어때? 로그 a, b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얘 혼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달라 했는데 얘는 혼자 마이너스니까 얘가 제일 작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그 b의 a만 혼자 1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 얘는 누군지 몰라요. 얘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명확하게 1과 0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에 가장 크거나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했다시피 여기에 로그 a의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특히 여기서는 로그함수죠. 로그함수는
로그라는 숫자 자체가 무리수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래프에서 나오는 값들도 거의 다 무리수가 뜹니다. 유리수보다 무리수가 더 많이 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략 얼마지라는 건 판단이 안 선다고. 당장 로그 2의 3이 얼마야? 이거 얼마야, 숫자 대략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적당한 숫자를 데려와서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그래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그림은 따라가면서 크기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오는 로그 A의 B분의 A라던가 로그 A의 A분의 B라는 것은 이렇게 식을 변형해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고요. 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까지 451번까지만 했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어차피 개별적으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만약 숙제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451번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451번까지 해오고요. 여기에다가 페이지 74까지만 해오면 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했고요.